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월간조선 3호로 소개해주러 우리 월간조선의 정혜연 차장께서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월간조선 3호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홍보하러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정혜연 차장 모신 거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2030의 표심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느냐라는 걸 했는데 그 기사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제 여론을 할 때는 여론조사라는 이제 객관적인 지표라고 하는데 우리 정혜연 차장께서는 한 반년 전쯤에 쓴 2030은 왜 자유한국당을 싫어하는가라는 기사를 썼을 때 네.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가지고 네.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지난해 하반기에 겪으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변했는가를 했다는 데서 굉장히 이건 정성 분석인 거죠. 계량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는데 네. 이게 6개월에 어떻게 했냐는데 제가 우리 정혜연 차장한테 미리 얘기를 들으면서 참 재미있는 게 20대가 문재인 정부의 등을 돌린 이유는 탈원전 반과학이다라는 그 얘기 좀 깜짝 놀랐어요. 네. 대체적으로 20대들이 위선, 불공정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20대들이 문재인 정부의 등을 돌린 게 탈원전, 네. 그리고 거기에 상징하는 반과학. 네. 이라는데 정말 저는 뜻밖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20대들에게서? 20대들 같은 경우는 이번 조국 사태에 대해서 입시 부정으로 보고 그다음에 자기들에게 직격적으로 이제 타격을 준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최저임금 올리면서 20대들은 자기들 아르바이트 임금도 올라갈 줄 알았는데 결론적으로는 오히려 아르바이트 자리를 뺏기게 됐고요. 그다음에 탈원전 자기랑 상관없을 줄 알았는데 막상 탈원전이 되니까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특히 이제 서울대에는 원자력 핵공학과가 아직 있거든요. 그 친구도 이제 갈 길이 없죠. 탈원전을 하니까.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실질적인 나의 문제. 그다음에 이 친구들은 대부분 다 이제 입시를 치른 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국 사태를 보면서 조국의 무슨 조국 부인의 표창장 위조 사건이나 이런 걸 보면서 나를 투영시켜서 나는 이렇게 몇 천만 원 들여서 재수까지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누구는 인생 저렇게 쉽게 사는구나. 그러니까 나와 그 조국 딸을 동일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의 관심사, 나의 일자리, 그다음에 나의 향후 직업 이런 것에 대한 자유를 박탈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큰 편입니다. 서울대 고대 데모하러 나왔던 저 학생들이 이공계통이 많았다면서요? 네, 지금 저도 이번에 취재하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저희 때는 이제 제가 20대보다 좀 연배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데모하면은 좀 사과대나 문과대 좀 위주였죠. 사회과학대학, 인문과학대학. 그렇죠. 근데 이번에 20대들 이번에 제가 만나본 학생들 증언에 따르면 이번에 대학생 집회에 나온 사람들의 60% 이상이 공대생들이었다고 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자기가 굉장히 좀 어떻게 좀 타격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우리 지금 20대, 30대 포함해 2030 세대가 우리가 박정희 시대 1960년 경제개발한 이후로 아버지 세대보다 더 가난해지는 최초의 세대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피해를 가장 지금 절박하게 느끼고 있는 게 20대들이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이제 분노가 아주 극에 달한 것입니다. 네. 조국 사태가 이 정권의 이제 분기점이 분수령이군요. 이제 내려가는 그 길로 가는데 한 6개월 전에 만났던 2030 똑같은 사람을 다시 만났는데 가장 큰 변화는 어떤 거였습니까? 이거를 제가 27명 이제 그룹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전체적인 2030의 표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아니 물론이죠. 네, 물론이죠. 그렇지만 이제 제 느낌에 따르면은 20대 같은 경우는 이번 조국 사태를 계기로 굉장히 반문정서. 조국 사태는 두 가지죠. 일단 조국 일가의 비리가 있었고 그를 비호하는 청와대와 여당의 문제가 있었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전부 다 20대는 굉장히 분노하면서 반문 정서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 해보면 여론조사 통계로는 20대 남성이 가장
60세 이상 세대만큼이나 네.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 네, 거죠. 제 취재 결과에 따르면 20대 여성들도 상당히 많이 돌아선 것 같았는데요. 참 재밌는 게 사람의 이미지라는 것이 그 반년 전에 20대 여학생들 인터뷰를 했을 때는 뭐 문재인 대통령, 뭐 조국, 뭐 임종석 실장 해가지고 커피 들고 나오면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라. 텀블러. 그런데 이번에 똑같은 질문을 던져봤더니 너무 사악해 보인다. 그렇게 예. 마음이 돌아선 거군요. 네, 이렇게.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더라고요. 저 텀블러 들고 뭐 생맥주 네, 파티하고. 그 똑같은 사진인데 이제는 예전에 좋게 보였던 모습이 이제는 굉장히 위선적이고 사악해 보이고 사랑이 식었네요. 식었죠. 네. 그 30대 남성들 그리고 30대 여성들은 그 어떤 변화가 있냐? 20대들은 하여간 현실적으로 내가 어려워졌고, 네. 그리고 이 정부가 이야기하는 그 탈원전, 반과학 이런 것들이 나에게 피해를 주니까 네. 이 정권이 사악해 보인다. 그렇죠. 좋은 얘기, 뭐 둘러대던 얘기들도 이제는 들리지 않고, 네. 이제 정 떨어진다는 그러는데 30대는 어떻습니까? 30대는 조금 다릅니다. 네. 30대 같은 경우는 일단 조국 사태나 이런 것들이 자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별로 없어요. 일단 입시를 치른 지 오래됐기 때문에 30대들은 조국 사태를 입시 비리로 느끼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는 사실 30대, 일반적인 30대에게는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구직 활동이 뭐 예. 하는 게 보통 한 20대 말까지로 20대 말을 되면 이제 구직 활동 대회로 네. 탈락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30대들은 보통 직장 다니고 있고 자영업자가 아닌 다음에는 사실 직장을 다닌다는 거는 월급이 사실 따박따박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몸으로 체감하지는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조국 사태를 그 입시 비리가 아니라 뭐 정의 부재 사건 이쯤으로 좀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30대는 별로 성향이 굳이 제가 표현을 이렇게 말씀드리자면은 과거 보수당 지지자들은 더 보수를 지지하게 됐고 그다음에 네. 과거 진보당 지지자들은 오히려 더 진보를 지지하게 되는 그런 굉장히 그 공고화된 아주 굳건화된 그 정치 그런 그래요. 네. 통계로 보면 이제 30대 남성이 아주 아직도 강한 지지로 네. 남아 있는데, 사실 저희도 제가 그러면 1997년이면 그때 IMF를 당했다 그러는데, 사실 IMF의 충격이라는 거는 그 직장인들은 잘 못 느낀 거예요. 그렇죠. 직장인들도 물론 뭐 네네네. 구조조정해서 나가고 있고 네. 하지만 직장에서 월급 받는 사람들은,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는 뭐 보너스 전면 삭감하는 정도로 네네. 버티고 넘어가고 해서, 저는 이제 IMF를 그걸 잘 모르는데 지역에서 이제 저보다 조금 윗분들 이렇게 네. 만나고 하면 그때 IMF의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은 분들이 네. 자영업자들 네. 뭐 이런 그렇죠. 분들을 하고 있는데, 30대들은 이 지금 문재인 소득주도 성장에 정규직으로 있다면 가장 큰 혜택을 받고, 네. 복지에도 뭐 의료보험의 수혜자이기도 하고. 사실 뭐 20시간제 뭐 일 덜해서 좋다는 얘기들도 오히려 있을 정도고. 사실 제가 요거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30대 이제 아주 그 극렬한 이제 자유한국당 지지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입니다. 조국 보면서 하나도 놀랍지 않던데요. 좌파들이 내로남불이 어디 하루 이틀인가요? 이번에 아주 싹 털리는가 싶어서 통쾌했습니다. 조국 일가는 그렇다 치고 거기에 또 쉴드 치는 민주당은 또 뭐야?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 지지자고요. 이제 미움이 이제 깊어진 거죠. 네. 30대 그래도 보수 반대로- 지지층이었던 사람은. 반대로 이제 더민주 지지자는 또 이러겠습니다. 아니 그럼 자기 편을 끝까지 지켜야지 흠집 좀 드러났다고 팽시키는 게 정치인가요? 부정선거한 사람들이 잔당이고 찻대기한 사람들이 할 얘기는 아니죠. 자기들이 역사의 한 짓을 한번 보세요. 조국의 죄가 발톱에 때라도 되겠어요? 이번에 비리가 좀 드러났다고 해서 물고 뜯는 것을 보니까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나무란다 라는 말이 딱 맞던데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30대와 20대는 이제 갈라졌네요. 네. 그러니까 30대와 20대가 갈라져서, 그렇더라도 그 만났던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의 이런 입장들을 가르는 변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20몇 명에 되는 사람들, 그래도 이게 뭐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FGI도 있고 한데, 네. 그 사람들 보면서 이 사람들의 태도를 이렇게 쫙 갈라지게 했던 가장 큰 변수는 뭘까요? 아무래도 자기와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느냐. 우선은 나와 얼만큼 접점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그 정치를 바라보는 또 약간 저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시발점. 왜냐하면 보통 기성세대들에게 이제 대통령 그러면은 대통령 시발점.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죠. 그렇죠. 네. 저희도 그렇게 배웠는데 이게 굉장히 다른 것이 그 2030 세대를 보면서 이제 그냥 철없다. 쟤들이 너무 어려서 그러다라고 폄하할 수 없는 것이 이들이 경험한 정치의 경험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20대는 대통령이 누구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이명박. 이명박.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문재인 정권은 20대에게는 촛불 혁명을 통해서 일궈진 거룩한 정부. 왜냐하면 시작이 이명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20대들에게 박정희 뭐 전두환 노태우 얘기를 하면은 그 교과서에 있던 그 할아버지요. 할아버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도 저 20대들은 그 이제 이명박, 박근혜 보수 10년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문재인 정부로 넘어왔는데 문재인의 이 경제 성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세대들이고 네. 30대들은 어느 대통령부터 시작합니까? DJ. 아 김대중, 보통. 노무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문재인은 촛불혁명보다는 노무현 이중로. 노무현 2기. 네. 그리고 굉장히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DJ나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이 어쨌거나 저 불의로 이제 생을 마감하셨잖아요. 그런 애틋함, 20대에 느꼈던 나의 대통령이 이렇게 됐다는 애틋함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뭐 20대, 30대면 뭐 저희 아이들 세대인데 그 친구들에 대해 잘 아는 것 같아도 사실 또 이 사람들의 살아온 역사를 또 이게 객관적으로 알긴 또 어렵네. 그러니까 얘들한테 뭐 굉장히 너희가 철이 없다, 뭐 언제 철들 거냐, 아니면 젊은 세대는 뭐 굉장히 좀 진보적인 성향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정치 경험이 다르니까요. 네. 그러면 당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20대, 30대들이 이제 뭐 좀 민주화 네. 20대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느껴가지고서 이 정부의 경제 정책의 불합리함을 상징하는 저 탈원전 이런 거에 이제 포커스 맞춰주고 30대는 그 다이간 문과 이런 네, 식으로 그렇죠. 나눠지는데 입장들이 좀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는 굉장히 거고 다르죠. 그 외의 정당들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요? 그 외의 정당들에 두 개의 대해서는 거대 정당 말고 좀 20대 30대들 가운데는 또 우리 정치는 제3정당 지지표가 있단 말이에요. 네,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과거 유시민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도저히 홍준표는 못 찍겠고, 그래도 문재인은 또 싫다. 그래서 유승민, 뭐 안철수 뭐 이런 뭐 안철수도 분명히 있고요. 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또 성향이 또 있는데요. 20대들 같은 경우는 별로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에 조국 사태로 관심을 갖게 된 것뿐이지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0대들에게 무슨 뭐 제3의 얘기를 하면은 잘 알아듣기를 못해요. 사실은 이제 자유한국당이랑 더민주만 해도 이 친구들은 굉장히 버겁습니다. 이야기도 네.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친구들은 특성이, 우리는 보통 어떤 거를 선택할 때 최선을 선택하지 않으면, 최선이 아니라도 차선, 뭐 아니면은 최악을 피할 수가 없으면 차악을 뭐 피하거나 이런 식으로 사람을 하는데, 이 친구들은 굉장히 분명해요.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고, 그러니까 내가 싫은데 다른 거를 위해서 투표를 한다거나 이런 성향이 전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예를 들어서 투표를 하려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하는 거고요. 마음에 드는 사람 없으면 안 하는 거지. 마음에 안 들지만 그 다음 마음에 드는 사람은 누구다라고 해서 투표하지 우리 않습니다. 정현 차장 얘기니까 이해가 가네요. 그래서 예전부터 총선하면은 젊은 층을 뭐 투표장으로 끌어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뭐 진중히 생각하는 것 많은 또 관심이 없고 네. 그리고 주어진 뭐 설문지에 대해서도 뭐 자유한국당, 뭐 미래통합당, 민주당 좀 들여다볼 정도 시간도 없는데 뭐 다른 긴 이야기 뭐 네. 넘어가는 거는 관심도 없으니까 네. 좋아하는 당 있으면 가서 투표하고 아니면 그냥 놀러 가고. 가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이번에도 굉장히 좀 투표율이, 근데 이 친구들은 20대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피해를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때문에 반문에 대한 정서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반문 연대가 이루어지고 또 홍보를 잘한다면 저는 20대의 표의 상당수는 반문 연대로 갈 거라고 보고요. 그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아마 20대는 다 놀러를 가지 않을까, 대부분이.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30대는 30대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30대 같은 경우는 정치를 잘 모른다고 하면서도 얘기를 해보면 상당한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제 느낌상으로는 보수가 뭐 한 3이라면 진보, 그러니까 민주가 한 5, 그리고 나머지 2 정도는 중도 계층입니다. 네. 이 사람들은 유승민, 안철수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곤고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훨씬 더 자유한국당을 지지할 것이고 더민주 지지자는 더 그럴 것이고, 근데 이 중도들은 그들 그냥 별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죠. 30대는 계속 쭉 갈 것 같은 성향이 좀 많아 보입니다. 그 20대, 30대들이 반응하는 저 언론 매체들은 어떤 건가요? 언론 매체는 없습니다. 언론 매체는 신문 방송 안 보고. 주로 20대들은 그 되게 특이한 게 근데 유튜브도 안 봅니다. 네. 왜냐하면 유튜브도 지금 저희 지금 시사 프로그램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20대들이 이걸 볼 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십니다. 20대들은 보통 물어보면은요, 뭘 보냐면은 일단 자기 친구들 간에 아니에요, 롤 게임. 게임하는 거, 그 롤플레잉 게임이라 그래서 남이 하는 게임 그 보고요. 안 그러면은 영국 축구 프리미어리그 그거 주로 제일 많이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를 본다 20대가 아니면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 화장하는 법 이런 거 보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는데 사회적 시사적 유튜브를 볼 거라고 생각하면 전혀 아니고요. 3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이들이 그 뉴스를 접하는 소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신 20대, 30대 우리 이제 저희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55세 이상들이 한 70% 되고 네. 밑에인데 그런 점에서는 그 20대, 30대가 자식의 주어진 경제 환경, 그 생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즉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반응한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러니까 30대 이상 뭐 예를 들어서 정치적 이념, 뭐 보수, 뭐나 진보, 자기의 어떤 정치적 그 입장이 정리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정부가 좀 잘 못하더라도 네. 야, 뭐 가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실수할 네. 수도 있는 거고 네. 그 전전전 네. 60대 이상은 뭐 전전 정권이 이랬는데 이럴 수도 있다 그랬는데 20대, 30대는 아주 직자적으로 자기의 생활 환경, 경제적인 환경에 의해서 반응한다라는 점에서는 네. 참 이게 원초적으로 네. 움직인다고 봐야 네. 되겠네요. 그러면 20대, 30대는 언론 매체 안 보면은 자기 네이버 친구들하고 뉴스. 아. 그다음에 저기 소셜 미디어에서 보면은 그날 이렇게 뉴스 같은 게 올라와요.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이 페이스북 같은 거 보면은 뉴스가 되면은 그 공유가 되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특히 실검 1위라고 하죠. 2030 세대는 거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2030 세대들은 자기네들이 뭐 게임 서로 하는 거 구경하고 뭐 하고 있다가 아니면 또 뭐 검색하다가 쇼핑 떠요. 검색하다가 예. 뭐가 이렇게 시사 뉴스가 네, 네, 떠준다든지 네. 자기 그거를 친구들이 보는 거. 예, 그거를. 친구들이 야 이거 네. 재밌다고 보내주는 네, 그거를 보는 그러니까 거죠. 자기 동료 집단들에 의해서 가장 영향을 받는 그렇죠. 거죠. 20대는 20대에서 영향받고 30대 30대에서 영향을 받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네이버 뉴스 같은 걸 통해서 검색해서 보는 2030은 저는 거의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주어진 인풋된 소스를 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혼자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인풋 소스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그런 저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 해석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편인 거죠. 친구 이제 막 게임 뭐 하고 좀 끼고 헤드폰 끼고 막 게임 하고 있다가 친구가 뭐 조국에 대해서 뭐 서울대에서 뭐 데모를 했는데 뭐 무슨 얘기가 있다 그러면 그거 한 번씩 보고 또 이제 게임하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엄밀히 따지면은 자기 좀 더 편향 확증이라 그래야 되나? 예를 들어서 그 예전에 그 이제 일본하고 뭐 작년 하반기에 아주 그냥 대차게 붙는다 그랬었죠. 그랬을 때 그거에 반대하는 보수적인 성향의 학생들은 우리 유니클로 가서 옷 사자. 이쪽으로만 이제 태그를 계속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그쪽 소스만 얻고 가는 거죠. 근데 한쪽 반대쪽은 일본 여행 취소했어요. 애국자예요. 그러면 그쪽 소스만 갖고 가니까 양쪽을 균형 있게 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제가 자기 하는 건 아니고요. 학종 편향이 아니고 자기 뭐 친한 친구들이 보내주고 그렇죠. 보고서 하니까 점점 이렇게 글로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민주당 그 경남지사는 김경수, 드루킹 이 친구들이 네이버에 들어가가지고서 뭐 댓글 조작하고 뭐하고 한 게 아주 효율적으로 가서 선거운동을 잘한 굴벌 선거운동 잘한 거네.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친구들은 어떤 우리가 뉴스가 있으면 이게 맞는지 검색을 좀 해보잖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이번에 인터뷰하면서도 놀란 게 조국 사태 그러면 그게 그 왜 아저씨 계속 나와서 뉴스에 나왔던 그 아저씨요. 그 뭐였죠? 이렇게 관심이 일단 없고 왜 저 아저씨가 자꾸 뉴스에 등장을 해서 내가 뭐 쇼를 보거나 드라마를 봐야 되는데 자꾸 채널 선택권이 없어진다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거를 이렇게 집중해서 파고 들어가거나 이제 어떤 게 진실인지를 보려는 것보다는 그냥 재밌네요. 그쪽으로 정경심 가면 씨가 뭐 무슨 뭐 사모펀드 했느니 아이 그런 거 뭐 모릅니다. 운동학원 재산 탈취한 거 이런 거를 애써 조선일보, 아이고. 동아일보 들어가서 본 게 없고 어떤 뭐 위조 뭐 어디 무슨 뭐 동양대학 위조했던 뭐 얘기했다에 대한
자기 친구들의 반응을 보고 반응을 그렇죠. 하는군요. 반응을 보고 반응을. 그러니까 저도 참 그런 얘기를 보면서 이제 같이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는 입장에서 좀 허탈한데요. 어떤 진실을 추적하려고 저희는 어쨌거나 하고 이제 숨겨진 거를 이제 행간의 뜻을 읽으려고 하는데 별로 2030 세대들에게 그거는 별로 먹히지가 않는 겁니다. 네, 그러나 뭐 그거를 그 2030 세대를 내일부터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읽으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건 뭐 이미 구시대에 60대 이상들의 이제 생활 습관이 됐으니까. 근데 그거를 굉장히 더민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용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 뭐 네. 새누리당 이런 계열들이 둔감한 거죠. 못 따라가는 거죠. 2030 아직까지. 애들이 뭐 이런 생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전혀 못 따라갑니다. 자꾸 꾸짖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이렇게 하는 건데. 네. 꾸짖을 사람들은 안 해요. 표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주체적인 유권자들이니까. 2030이 전체 유권자의 36%입니다. 네. 3분의 1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은 제가 이미지 세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막말, 꼰대, 꼴통. 그 다음에 더민주 이민지 말씀드릴게요. 세련, 아마추어, 공정. 얼마나 2030 세대에게 그냥 이미지만으로 아주 판이하게 차이가 네.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여튼 뭐 오늘 밤새도록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그 유튜브 보시는 애청자님들 그 2030 세대들 이렇게 생각하시고, 특히 저 미래한국당 선거 전략 세우시는 분들은 우리 정혜연 차장한테 좀 더 상세한 얘기 좀 알아보도록 저희 하십시오. 월간조선 TV 네, 월간 좀 하시죠. 황태준 TV에 이제 굉장히 애청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네. 있는데 저희 월간조선도 이제 TV를 월간조선 TV를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유튜브에서 월간조선 TV 치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저희를 좀 성원해 주시면 좀 힘내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